네, 오늘부터는 화학 반응식 만들기랑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학 반응식 만들기를 배울 건데, 우리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물질이 다른 두 가지 물질로 바뀌면서 변화되는 반응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제 과산화수소라는 건 그리고 화학식으로 H2O2라고 쓰는데, 다시 말하면 과산화수소는 수소 두 개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얘가 이제 분해돼서 다른 두 물질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험 과정을 설명을 하면 이제 비커에다가 과산화수소를 담고 얘네가 이제 뭐라 그럴까 분해되기를 이제 한참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빠르게 극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요오드와 칼륨이라는 촉매를 넣어주거든요. 그 촉매를 넣어주면 얘가 빠르게 분해가 돼요. 그럼 빠르게 분해가 되면서 두 가지 물질로 이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이 변화되는 물질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곳에다가 이렇게 뭐를 넣어주냐면 비누 거품을 넣어주면 이 변화되면서 나오는 물질들이 이 비누 거품 안에 담기면서 그 기체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누 거품을 넣고 여기에다가 분해가 빨리 일어나도록 촉매를 넣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이 안에서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서 기체가 나오게 되면서 비누 거품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열이 나면서 김 같은 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어떤 물질들로 형성이 되냐면 이 김을 형성하는 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거품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성질은 뭐였냐면 꺼져가는 불씨를 여기다가 넣으면 불이 확 붙어요. 다시 말하면 꺼져가는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기체는 뭐였지? 그치, 산소 기체. 그래서 이 반응을 정리를 하자면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되면 어떤 물질로 나뉘냐면 수증기와 산소기체로 이제 나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반응이 진행됐을 때 이 반응이 이런 식으로 변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뭐 학회나 이런 데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간단하게 이거를 보려면 우리가 말로 적는 것보다는 간단한 기호로 정리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역시나 과학자들이 합의를 한 거지, 이런 화학 반응식이 반응 전과 후에 달라지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모든 사람이 간단하게 보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울 건데요. 아마 1학년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반응물은 반응하기 전의 물질을 의미하는 거고, 생성물은 얘가 변화돼서 새롭게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는 것들, 그런 물질들을 생성물이라 그러는데,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서 반응물은 누구예요? 즉 반응물은 과산화수소인 거고, 생성물은 누구예요? 생성된 애들 새롭게 수증기랑 산소기체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뭐로 구분해 주시면 화살표로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반응물이건 생성물이건 물질이 두 종류 이상일 때는 뭐로 연결하냐면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반응물은 하나지만 생성물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물질을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제 물질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물질이 변화된다고 해서 그 반응물 안에 들어가 있던 원자의 수가 생성되면서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과산화수소라는 게 수소 두 개와 산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반응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반응이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 결과 반응하기 전에는 수소가 두 개인데 반응 끝나고도 두 개니까 얘는 괜찮은데, 반응하기 전에 산소는 몇 개예요? 두 개인데 반응 끝나고 산소가 몇 개가 됐어요? 세 개가 됐죠. 그럼 무슨 이 산소가 뭐 생명체도 아니고 얘가 자기를 분해해 시켜가지고 하나를 더 막 복제해서 만들고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 각각의 원자들의 개수는 반응 끝나고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중간에 사라지거나 뭐 더 생기거나 이런 거는 마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 지금 그린 화학 반응식 만들기에 지금 원자 모형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정리를 해놨는데, 탄산칼슘과 염화수소가 반응해서 염화칼슘과 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지금 반응을 원자 모형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방금 얘기했던 각각의 원자들의 개수가 보존이 된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기 지금 탄산칼슘에서 우리가 누구를 눈여겨볼 거냐면 빨간 애를 눈여겨볼 거예요. 아마 얘가 산소일 거예요. 탄산. 그렇죠? 그러면 반응하기 전에 산소가 몇 개예요? 3개죠. 그렇죠? 근데 반응 끝나고 이 빨간 애가 몇 개 있어요? 물 쪽에 하나 있고 이산화탄소에 2개 있으니까 3개란 말이지.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에 산소 개수가 동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또 이제 염화수소에서 누구를 보면 수소를 한번 살펴봅시다. 수소가 지금 흰색으로 표시가 됐어요. 얘가 수소예요. 그럼 반응하기 전에 수소 몇 개? 2개. 반응 끝나고도 수소 여기 2개죠. 그치? 그래서 반응 전과 후에 각각의 원자들의 개수는 보존이 되셔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반응식에다가 뭐를 써주셔야 되냐면 앞에 개수를 바꿔주셔야 돼요. H2O2가 지금 H2O랑 O2로 바뀔 때 수소 개수는 지금 보존이 되는데 산소 개수가 보존이 안 됐던 거잖아. 반응하기 전에는 산소가 2개였는데 반응 끝나고는 지금 3개가 된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아지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개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앞에 크게 2라고 썼다는 얘기는 2덩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과산화수소 2덩이가 반응을 해서 지금 수증기 앞에도 크게 2가 써 있으니까 2덩이의 수증기와 그 다음에 O2 앞에는 아무것도 안 써 있다는 소리는 1개가 생략돼 있다는 소리 1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각각의 원소들의 개수를 맞춰보면 지금 반응하기 전에 수소는 몇 개예요? 여기 2개, 2개에서 총 4개죠. 반응 끝나고도 4개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만족이 되는 거고. 반응하기 전에 산소는 몇 개예요? 2개, 4개지. 반응 끝나고도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각각의 원자들의 개수비를 맞춰주면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이 물질들의 상태를 써주시면 되는데 이제 과산화수소랑 수증기랑 그 다음에 산소는 다 기체 상태잖아요. 기체 상태인 경우는 가스에서 앞에 G를 따서 가로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럼 방금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프린트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봅시다. 1단계부터 봅시다. 화학반응식 만들기. 1단계는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을 화학식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반응은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수증기를 만드는 반응을 예를 들었어요. 수소기체 같은 경우는 화학식으로 H2라고 쓰고 산소기체는 O2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증기는 H2O라고 쓴다.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2단계에 뭐를 하시냐면 반응물질은 어디에 생성물질은 어디에 두시냐면 반응물질은 왼쪽 오른쪽 중에 어디에? 그렇죠. 왼쪽에. 그 다음에 생성물질은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신 다음에 반응물질에서 생성물질로 뭐로 연결을 해요? 그치. 화살표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반응물질 또는 생성물질이 2가지 이상, 종류가 2가지 이상이다. 그런 경우는 각 물질을 플러스로 연결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반응물질이 지금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고 생성물질이 수증기니까 그 사이를 화살표로 구분을 했고 지금 반응물이 2개니까 이렇게 플러스로 연결을 한 거죠. 됐죠? 그 다음 3단계. 반응식 양쪽에 있는 물질의 뭐가 같아지도록 화학식 앞에 개수를 맞추냐면 각각의 원자수가 동일해지도록 앞에 개수를 맞춘다. 이때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야 되고요. 1이면 어떻게 해준다? 그치? 생략을 해준다. 됐나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면 산소 원자수를 맞춘대요. 보시니까 지금 반응하기 전에 산소 원자는 2개잖아요. 그치? 그럼 반응 끝나고는 만약에 지금 이 2가 맨 처음에 안 써 있다고 한다면 수증기 앞에 얘가 안 써 있다고 가정을 하면 반응 끝나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산소가. 그래서 산소를 2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수증기 앞에 2를 쓴 거지. 이해 가시죠? 다음으로 수소의 원자수를 맞춘대요. 위에서 지금 산소 원자수를 맞췄으니까 수소 원자수를 그 다음에 맞추시면 되죠. 그럼 이제 반응하기 전에는 아까는 이 화학 개수를 쓰기 전에는 지금 반응하기 전에 수소가 2개인데 그치? 반응 끝나고는 수소가 4개잖아요. 그치? 그래서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역시 H2 앞에 2를 써주면 결국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반응하기 전에 수소 4개, 반응 끝나고도 수소 4개, 반응하기 전에 산소 2개, 반응 끝나고 2개에서 맞춰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봅시다. 물질의 상태를 표시할 경우 괄호 안에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건 기체 상태였죠. gase에서 G를 쓰시면 되고 오체는 이제 solid 해서 S를 액체는 liquid해서 L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수용액 같은 경우는 수용액이 뭐예요? 수가 무슨 숫자일까? 그치, 물 숫자예요. 그래서 물에 어떤 물질을 넣으면 예를 들어 소금을 넣어요. 어디다가? 물에다가. 그럼 이제 소금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어떤 물질을 넣어가지고 섞을 때 이제 AQ라고 쓴다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밑에 이제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실제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의 반응식이 있는데 역시나 쉽게 왼쪽 오른쪽에 있는 각각의 원자들의 개수비를 맞추는 과정을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그럼 먼저 하자. 첫 번째 반응에서 AG 반응하기 전에 하나, 반응 끝나고도 하나예요. AG는 은이에요. 그래서 얘는 괜찮아. 근데 이제 NO3를 보면 반응하기 전에 하나인데 반응 끝나고는 두 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괄호가 지금 쳐 있잖아요. 이 괄호가 뭐냐? 먼저 이제 AgNO3는 어떤 상태냐면 이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온 상태인데 우리 예전에 설명한 적 있을 거야. 양이온은 은이온인 거고 음이온은 NO3 마이너스 이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이온은 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만 음이온인 NO3 마이너스는 원자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질소의 산소 3개가 달라붙어서 화학결합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자 하나를 더 갖고 온 집단 음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를 그냥 하나의 집단 음이온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뒤에 보시면 칼슘이랑 이제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이온을 만들 때 칼슘 하나당 집단인 NO3 마이너스 음이온이 몇 개가 결합이 돼 있는 거냐면 이제 이온이니까 개수비를 쓰는 거잖아. 얘가 칼슘 하나당 1대2로 화학 결합을 하는 거야. NO3 집단 음이온이. 그래가지고 1대2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그거를 써줘야 되는데 그렇죠. 구성 비율을 1대2라고 해서 NO3 한 다음에 질산 NO3 음이온이 2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칼슘 하나에 질소 하나에 산소 32개잖아. 이런 물질 아닌 거잖아요. 산소 32개가 있는 게 아니고 NO3 음이온이 결합 비율이 2개다라는 걸 나타내 주려고 지금 집단 음이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를 쳐가지고 표시를 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NO3 음이온이 반응하기 전에 하나인데 반응 끝나고 2개잖아요. 그럼 맞춰줘야 되지? 그래서 앞에다 2를 써주시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돼? 원래는 은이 하나였는데 지금 앞에 2를 써줌으로 인해서 2개로 변하니까 반응 끝나고도 2개로 변하기 위해서는 AgCl 앞에 2를 써주셔야죠. 됐나요? 그 다음 칼슘 같은 경우는 반응하기 전에 하나, 반응 끝나고도 하나 괜찮고 염소는 반응하기 전에 2개, 반응 끝나고 여기 2개 됐지? 그래서 결국은 AgNO3 2개당 CaCl2 하나가 반응을 해서 CaNO3 2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개의 AgCl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럼 그 밑에 거 해봅시다. 먼저 반응하기 전에 Mn은 망간이거든요. 끝나고도 하나니까 괜찮지? 반응하기 전에 산소 2개죠. 반응 끝나고 하나네? 그럼 2개로 일단 만들자. 됐나요? 일단 반응하기 전에 수소 하나, 반응 끝나고 몇 개예요? 4개죠. 4개를 만들려면 앞에다 4를 쓰는 거고 반응하기 전에 염소는 4개지. 반응 끝나고 2개, 2개 하니까 4개. 그래서 결국은 MnO2 하나당 HCl 4개가 반응을 하면 MnCl2 하나랑 수증기 2개랑 염소기체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교과서 35페이지 확인 6번, 7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제문들부터 분석을 해보면 뷰테인이 공기 중에서 연소를 한대요. 그치? 연소를 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랑 물이 생성이 된대요. 그럼 먼저 화학식부터 파악을 해야지. 일단 뷰테인 화학식은 C4H10이라고 나와 있어요. 연소라는 거는 누구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 그럴까요? 그치, 산소기체, O2랑 반응하는 걸 연소라 그러는 거고 이산화탄소 화학식 아시죠? CO2, 물은 H2 이 정도는 아셔야죠. 그래서 이제 반응물 생성물을 구분을 해가지고 화살표로 나타내 봅시다. 반응물은 지금 뷰테인 C4H1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반응물이 뭐가 있어요? 산소기체. 그럼 이제 뭐가 형성이 된다? 이산화탄소랑 물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을 구분해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뭘 한다? 그치, 양쪽의 개수비를 맞춰야 된다. 그럼 봅시다. 반응하기 전에 탄소 몇 개? 4개. 반응 끝나고 하나니까 4개로 만들려고 4를 썼어. 됐나요?
반응하기 전에 수소 몇 개? 10개. 반응 끝나고 2개밖에 없죠? 10개 만들려면 5를 쓰시면 되죠.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소 계치를 맞추면 되는데 반응하기 전에 산소가 2개잖아요. 반응 끝나고 산소가 몇 개예요? 여기 4, 2, 8에다가 여기 5개 하면 반응 끝나고 13개란 말이야, 산소가. 그럼 2개가 13개로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다고 이제 우리가 맞춰주겠다 해가지고 여기 2분의 13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되죠. 왜 안 되겠어요? 2분의 13이라는 거 다시 얘기를 하면 6과 2분의 1인 거는 아시죠? 그쵸? 6과 2분의 1이라는 건 산소 기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6개 있고 2분의 1은 뭐예요? 마지막 산소는 쪼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산소 기체랑 그치, 산소랑은 완전히 다른 물질이에요, 성질이. 그래서 이렇게 개수는 앞에는 항상 정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걸 정수비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양쪽에 다 동일하게 2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2를 곱하면 뷰테인 2개당 2를 곱하면 여기 13 남겠지. 그 다음에 2 곱하면 4, 2, 8. 그 다음에 5, 2, 1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개수비를 한번 정리해보자. 반응하기 전에 탄소 8개, 반응 끝나고 8개, 반응하기 전에 수소 20개, 반응 끝나고도 20개, 반응하기 전에 산소 몇 개? 26개, 반응 끝나고 16개에다가 여기 10개 더하면 26개. 되셨죠? 이해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의 상태를 표시하는데 뷰테인은 공기 중이니까 기체고 산소도 기체죠. 이산화탄소도 상온에서 기체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리퀴드 액체 상태로 옆에다가 표시해 주시면 돼요. 원래 이제 요 옆에다 표시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밑에다 표시했어요. 이래서 이제 예제 문제는 끝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확인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R에 알맞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써보래요. 그럼 해보면 되지 뭐. 그럼 반응하기 전에 봅시다. 알루미늄 1개, 반응 끝나고 2개니까 2개로 늘려주시면 되고 반응하기 전에 산소 2개인데 끝나고 3개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3개로 맞춘다고 여기 2분의 3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알아? 다 2배씩 늘려라, 양쪽으로. 그럼 2 곱하기 2 하면 4.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긴 2가 되겠지? 그쵸? 그럼 앞에 거를 일단 지우고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됐나요?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반응하기 전에 알루미늄 몇 개? 4개. 반응 끝나고 4개. 반응하기 전에 산소 몇 개? 6개. 반응 끝나고 6개. 됐죠? 그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를 봅시다. 반응하기 전에 탄소 2개인데 지금 하나니까 여기다 일단 2를 쓰시면 되고 반응하기 전에 수소는 몇 개예요? 6개죠? 반응 끝나고 2개니까 6개 만들려면 3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반응하기 전에 산소를 보자. 여기 1개 있고 2개 있잖아. 그럼 반응하기 전에 산소가 3개인데 반응 끝나고 여기 지금 2 곱하기 2 하면 뭐예요? 4개에다가 7개가 있어. 반응하고 나서는. 그럼 7개로 산소를 맞춰줘야 되지. 그럼 여기 앞에다 3을 붙이면은 여기 6개 되고 여기 하나 더 있으니까 7개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C2H5OH 같은 물질은 하나당 3개의 산소랑 연소를 해서 2개의 이산화탄소랑 그 다음에 3개의 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반응을 화학 방식으로 나타내래요. 그럼 화학식부터 파악. 질소기체는 N2, 수소기체는 H2, 암모니아는 뭐였어요? NH3. 이거 우리가 첫 시간에 했었죠. 그치? 암모니아 생성 누구? 하버가. 그래서 식량 증대에 기여했다. 이거 했지. 그 다음 이제 반응물 생성물이 지금 N2H2였으니까 이게 반응물, 얘가 생성물이니까 화살표로 정리하시면 되고 반응물이 2종류 이상이니까 플러스를 한 다음에 뭐 해라? 개수비 맞춰라. 반응하기 전에 질소 2개인데 끝나고 하나니까 여기다 2개 넣고 반응하기 전에 수소 2개인데 끝나고 6개니까 여기다 3을 넣으면 되겠지. 그 다음에 뭐하라? 다 기체 상태니까 개수로 써라. 이러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수고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배울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는 화학 반응식에 있는 개수랑 연관이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화학 반응식이 써 있는데 수소기체랑 산소기체가 만나서 수증기가 만나는 화학 반응식이죠. 개수비가 2대 1대 2인 거지. 다시 말하면 수소기체 2개당 산소기체 하나가 반응해서
수증기 2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으로 그리면 수소기체 2개당 산소기체 1가 만나야 수증기가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비율이 2대 1대 2인 거지. 반응물과 생성물의 비율.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밑에 거 몰이랑 기체 부피랑 질량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건데, 이 앞에 있는 계수비랑 몰, 앞에 계수비랑 부피, 앞에 계수비랑 질량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해석하기 전에 선생님이 어떤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의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를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과 그다음에 치즈가 항상 몇 개씩 필요해야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냐로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가 있는데 만들 건데 치즈만 넣을 거예요. 빵 사이에.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빵 2개당 치즈 하나가 항상 있어야 샌드위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개당 하나가 있어야 1개가 만들어진다. 결국 2대 1대 1이란 소리지, 계수비가. 그럼 만약에 빵이 하나가 있고 치즈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샌드위치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빵 하나에 치즈가 하나 있으면은 결국 여기 보시면 생성물이 써 있죠. 이 생성물인 샌드위치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빵을 몇 개로 늘려줘야 돼? 빵이 2개 있다고 칩시다. 그럼 빵이 2개당, 그렇죠? 치즈 하나가 있는 경우는 생성물이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여기 하나 만들어졌죠, 그렇죠? 대충 느낌이 오시나요? 만약에 빵이 또 3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으면 샌드위치가 만들어질까요? 2개로? 아니지. 그치? 2대 1대 1로 우리가 정리를 하니까 빵이 3개 있다가 한들, 그치? 샌드위치를 만들려면은 빵이 하나가 더 필요하고 치즈도 하나가 더 필요해야지만 샌드위치가 다음으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계수비를 맞추려면 빵 4개에 치즈 2개를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샌드위치를 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대 2대 2인 거잖아. 결국은 가장 간단한 정수를 말하면 2대 1대 1인 거지. 좀 더 늘려볼까? 빵이 5개 있으면 생성물 안 늘어나요. 빵이 6개 있다 하더라도 치즈가 없으면 안 만들어지지. 치즈가 하나 더 있는 경우는 또 만들어지지. 그러면 6대 3대 3이잖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2대 1대 1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2대 1대 1 앞에 1 생략이지. 그렇죠? 얘도 원래는 생략해 줘야 되는데 어쨌건 빵 2개당 치즈 하나가 있어야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만약에 이 계수비가 아닌 애들은 잔여물로 남는 거죠. 잔여물이 뭐냐면 만약에 빵이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 6개만 그치? 반응을 치즈 3개랑 해가지고 샌드위치 3개를 만들 수 있지만 하나는 남는 거죠. 반응 안 하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수소기체, 산소기체가 수증기를 만드는 거랑 연관을 시켜보자. 여기 보시면 수소기체가 2개당, 산소기체 이건 원래 생략이라서 안 써야 되는데 하여튼 산소기체 하나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 2개를 만드는 거죠. 다시 말하면 2대 1대 2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바꿔줘 봅시다. 수소기체 하나가 있고 산소기체 하나가 있으면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2대 1대 2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물이 없어요. 됐나요? 그럼 이제 바꿉시다. 수소를 2개로 늘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수소기체 2개당 산소기체 하나가 있으니까 생성물이 2개로 형성이 됐죠. 그럼 이제 수소기체 3개를 늘렸다 한들 생성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반응을 안 하고 수소기체는 그냥 하나가 나머지가 남고 나머지 2개랑 하나만 반응하는 거지. 그래서 또 생성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2대 1대 2로 해줘야 되니까 수소를 하나 더 늘리고 산소를 늘려야 이제 생성물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계수비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몇 개가 몇 개랑 반응을 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방금 배운 거를 우리가 프린트 채워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4페이지에 메테인이 산소랑 연소를 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데 계수비가 어떻게 돼요? 이제 수증기가 1대 2대 1대 1이죠. 다시 말하면 메테인 하나당 산소 2개가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하나랑 수증기 2개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분자수를 쓰면 메테인 1개당 산소 몇 개가 반응한다? 2개가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1개와 수증기 2개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몰수랑 어떻게 연관이 되나 보자. 메테인 1몰이 있어요. 이 메테인 1몰이 다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산소는 몇 몰이 필요할까? 그래 1대 2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2몰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메테인 1몰은 산소 2몰이랑 다 반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는 몇 몰이 나올까? 1대2 대 1대2니까 1몰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증기는 몇 몰? 2몰이 생성이 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화학 방식의 앞에 개수비는 몰수비랑 같아요. 왜냐면 몰도 어차피 개수잖아요. 개수를 간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이기 때문에 화학 방식 앞에 개수비랑 몰수비는 동일하게 1대2 대 1대1로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와 몰수비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음에 써있는 건 질량비이긴 하지만 기체의 부피와 개수비의 연관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기체의 부피와 그 다음에 기체의 개수의 연관성 선생님 설명드렸죠? 그렇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 즉 조건이 동일할 때 기체의 개수가 2배 늘어나면 부피도 정비례해서 2배 늘어나고 기체의 개수가 반으로 줄면 부피비도 반으로 확 준다는 걸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면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결국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비는 기체의 부피비랑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체에 메테인이 지금 22.4L가 있다고 제시가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 메테인 기체가 22.4L가 있다는 거는 메테인 기체 몇 몰이 있다는 거예요. 그치? 1몰이 있다는 거지. 그럼 이 1몰, 다시 말하면 부피가 22.4L인 메테인 기체가 다 반응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몇 배 필요해? 1대2니까 2배만큼 필요하지. 그럼 2배만큼 필요하다는 소리는 2몰의 산소가 필요하고 이제 이 2몰의 산소가 1몰의 메테인이랑 반응을 할 거예요. 근데 표준 상태에서 기체 2몰당 부피가 몇 리터였죠? 그렇죠. 1몰당 22.4리터였으니까 2몰은 그만큼의 2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도 2배로 늘면 되니까 44.8리터가 나오는 거겠지. 그렇죠? 그럼 결국 이제 1몰당 2몰의 산소가 반응을 하면은 결국 이산화탄소는 몇 몰 나온다? 1몰 나오지. 그래서 1몰의 부피는 22.4리터인 거고 수증기는 몇 몰 생성된다? 2몰 생성되니까 얘 2배인 44.8리터가 되는 거지. 결국 부피비도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비랑 동일하게 1대2 대 1대2가 되는 거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비가. 왜 그러죠? 입자의 개수랑 부피의 연관성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랑 질량비가 딱 연결이 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질량이 메테인이 16g이 반응한다고 지금 제시를 해놨지. 메테인 16g은 메테인 몇 몰일까? 우리가 지금 개수비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량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얘가 몇 대 몇의 개수비인가를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변환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16g은 메테인 몇 몰? 1몰이죠. 왜냐하면 메테인 분자량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잖아요. 근데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니까 얼마 나와요? 16이 나오지. 그래서 메테인 1몰당 16g인 거죠. 다시 말하면 메테인 1몰당 16g이니까 지금 제시된 게 16g이란 소리는 메테인 1몰이 반응한다는 소리지. 그럼 메테인 1몰이 몇 몰의 산소기체랑 반응한다? 2몰의 산소기체랑 반응을 하니까 2몰의 산소의 질량을 우리가 구해주면 산소 1몰당 질량은 분자량이니까 16 더하기 16 하면 32. 그럼 산소 1몰당 질량은 32g이잖아. 근데 지금 2몰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몇 그램? 32의 2배? 64g이 되겠죠. 됐나요? 그럼 이렇게 메테인 1몰당 산소 2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몇 몰이 나온다? 1몰이 나온다. 그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이산화탄소는 탄소 하나랑 산소 2개니까 몇이었어요? 44였어요. 그럼 이산화탄소 1몰당 질량은 44g. 그럼 이산화탄소는 1몰 나오고 수증기는 몇 몰 나온다? 2몰 나온다. 수증기의 분자량은 뭐였어요? 우리가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였으니까 18이었지. 그럼 이제 1몰당 18g이니까 2몰은 36g이 나오겠죠. 그럼 결국은 다시 정리를 하면 질량을 메테인 16g당 산소기체 64g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44g과 수증기 36g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16대 64가 44대 36 이게 1대2 대 1대2예요? 아니지. 그래서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질량비로는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되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볼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화학 반응식 만들기에서 다뤘지만 화학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의 전후에 원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산소 원자도 동일하고 전후에 수소 원자도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원자가 없어지거나 생기지는 않는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뭐랑 연관됐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랑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는 원자가 없다는 소리는 반응하기 전과 반응 후에 총 질량이 같다는 소리지. 여기서 대입해 보면 지금 반응하기 전에 총 질량이 몇이에요? 16 더하기 64가 얼마야? 80g이지. 반응 끝나고도 44에서 36 더하면 얼마예요? 80g이지. 반응 전후의 질량 보존의 법칙.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잠시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여기만 채우고 마무리합시다.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뭐랑 같아요? 몰비랑 같죠? 그 다음에 기체의 경우는 뭐랑도 같아? 그치, 부피비랑도 같지. 근데 누구랑은 같지 않다. 질량비랑은 같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과서 이 확인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